안녕하세요. 경매 전문가를 지향하는 박천석입니다. 제가 오늘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요번에 취득하게 된 그 당진에 있는 송산면 유곡리에 있는 당진 중명 아파트, 이 물건에 대해서 이젠 매매로 소유권 이전을 취득했고, 등기필증도 어저께 등기로 이제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왜 취득하게 됐는지, 왜 경매가 아닌 매매로 취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물건을 이제 셀프 등기를 제가 진행을 해서 거기 중개사와 그러니까 중개를 통해서 이 물건을 매매하게 됐는데, 어, 매도인과 제가 만나서 어떻게 일을 처리해서 셀프 등기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진에 대한 나의 생각과 당진 아파트에 대한 그런 어떤 가치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이 영상은 조금 마음 좀 편하게 그냥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거래를 하게 된 당진 중명 아파트, 그 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제 영상 같은 경우는 편집을 잘 안 하고 그냥 통으로 녹화를 보통 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만약에 중간중간에 이런 어떤 긴 이런 텀이 좀 싫으시면 뒤로 쭉쭉 넘기시면서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자료를 대량으로 준비를 해서 영상을 녹화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자료를 준비하고 뭐 한다는 게 좀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사용했던 자료를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요거를 어떻게 어떤 시간대에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는 것도 굉장히 어,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그때그때 찾아서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제 지금 여기는 다른 지역이 나는데, 자 제가 구입한 단지 중명 아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진 중명 아파트는 당진 시내에서도 이게 약간 북측에 있고요. 그다음에 서해대교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당진 여기 유곡리에 있는 이 아파트를 구입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현대제철이 있어서 이 현대제철 단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요 마을, 요 이게 네모박스가 안 쳐지네. 요 부위에 해당하는 도시개발로 진행된 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여기에 사시는 거주자들은 현대제철 관계자나 현대제철 하청업체 관계자, 그 다음에 일반 산업단지, 여기도 이쪽에 보면 동부제강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요런 데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집을 얻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주변에 보시면은 이 택지개발지구 이 옆에 이게 계획관리지역 색깔인데, 이 주변에 지금 여기선 보이진 않지만 정말 많은 원룸들, 빌라 같은 것들이 많이 지어져 있고요. 특히 월세 수익이 굉장히 그래도 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여기 토지 가진 사람들이 건물을 많이 지었던 걸로 보입니다. 단 최근에는 뭐 건축비가 많이 올라서 뭐 원룸이 많이 올라가고 있진 않은데 그래도 꽤나 많이 입점해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제가 구입한 아파트가 여기 보시면 여기 중명 아파트 요거입니다. 일단 계획관리 토지인데 용적률을 250%까지 뽑아서 지은 것 같아요. 뭐 개발진흥지구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이 돼서 아마 아파트를 그 당시 97년 당시 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상향해줘가지고 아마 졌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거래가를 보면은 어 보시면 제가 구매한 금액은 요거 6,300만 원에 제가 이제 10층 물건을 계약을 했고 잔금을 치렀어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넘어왔는데, 그리고 제가 샀을 때 당시에는 그 달에는 3건밖에 거래가 없었고 요번 달에는 이제 한 건밖에 거래가 없네요. 생각보다 거래가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이 아파트를 이제 선택하기 직전까지에는 뭐 6건 거래, 뭐 7건 거래 해가지고 거래가 좀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제가 거래하고 뭐 5월은 얼마나 더, 아직 5월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나 더 거래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4월까지만 봤을 때는 거래량이 상당히 줄었을 시기에 제가 구매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 집을 이제 구입하게 된 이유는, 이제 이게 제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셀프로 2번을 해봤고 경매 낙찰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2번을 해봐서 총 4번을 해봤는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를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송산 중명 같은 경우 물건이 가끔씩 경매에 나와요. 그래서 경매에 나오게 되면 지난번 아마 21년 9월인가 경매에 한번 나왔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올해 1월인가 나왔던 경매 물건은 취하가 됐습니다. 채권자가 돈을 갚은 것 같아요. 갚아서 이제 경매에 나왔다가 다시 없어진 이런 케이스가 되고, 이게 작년 물건인데 2022 1310. 제가 요 작년 요맘때 이 당진 아파트 입찰할까 말까를 엄청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안 떠? 느리네. 뭐니? 허허, 참, 다시 눌러야 되네. 2021 1310. 인터넷이 느린 건지 아까부터 계속 잘 안 뜨네요. 보시면 중명 아파트, 여기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물건이니까 요거 하나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같은 경우 2021년 10월 12일에 나왔고 5,100만 원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요 같은 경우가 이때 한 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5,100만 원 정말 싸게 샀습니다. 제가 이때 엄청 들어가고 싶었었는데 아마 뭐 때문에 안 들어갔는지 잠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아마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일단은 이게 6층이고 뭐 층수야 뭐 그렇게 뭐 나쁘진 않은데, 일단 제가 이때도 이 당진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입찰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었는데, 이때가 아마 제가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시기여서 입찰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진이까지 내려가서 일을 처리하기가 조금 부담스럽긴 했거든요. 또 엄청나게 또 사람이 많이 몰려가지고 또 떨어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쉽게 제가 요거를 갈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5,100만 원, 네, 또 혼자 입찰을 했는데 정말 땡 잡은 거죠. 거의 최저가를 맞춰서 썼는데 5,100만 원에 사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때 내려갔으면 뭐 제가 뭐 낙찰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부터 물론 이 전부터 제가 유공리 물건을 많이 봤었고요. 요거랑 또 많이 봤던 게 그 시곡동에 우민늘사랑인가? 그 아파트도 상당히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들을 제가 봤던 이유가 떤 향후에 어떤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어, 월세 수익을 목적으로 낙찰을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5,100만 원, 요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 그래서
제가 6,300에 매매로 산 이유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 12 올해 초에 이 물건이 또 나왔었는데 이게 채무자가 갚아버렸어요, 돈을. 그 말은 뭐냐면 채무자가 경매로 이걸 떠나보내는 것보다 내가 돈을 갚아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파는 게 더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취하시키기 위해서 취하를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물건의 가치가 없었으면 그냥 경매로 보냈겠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쪽이 현대제철도 있지만 향후 앞으로 그 평택시장, 평택항이랑 요 당진항 요 안쪽으로 굉장히 많은 어, 물류단지들이 생길 예정이라 이쪽에서 이제 근무하게 될 어떤 근로자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바다가 이 내륙 안쪽으로 이렇게 쭉 끼어들어서 만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주변, 이 물가 주변에 대부분 이제 물류단지, 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득 차게 될 예정인데, 그러면 이 주변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렇게 되면 그 배우의 주거 수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는 이 송산준명 구축을 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서 이쪽 평택으로 화성 평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고속도로를 사용하던가 삥 돌아야 되거든요. 네, 현재 시점으로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에 이쪽에서 안선포구에서 이쪽으로, 이쪽 평택 쪽 어느 쪽이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요 요 포승읍 이쪽 어디로 다리 그 지하 터널, 지하도로가 뚫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게 뚫릴지 안 뚫릴지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을 착공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 서해 안에 어떤 무역, 교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런 물류단지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이슈화 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류의 운송을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도로들의 확장, 도로들의 추가되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에 이제 다리가 놓이게 되면 그 지하 터널이 놓이게 되면 굉장히 짧은 거리로 화성과 평택을 오갈 수가 있게 돼서 지금의 가치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주변에 제가 이거를 이제 고를 때 이 근처 주변에 한 몇십 킬로 내에, 그러니까 차로 한 40분, 50분 거리 내에 있는 주변 아파트들의 평당가를 일일이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당진 시내에 있는 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의 평당가들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비교한 다음에 얘가 그래도 지금 좀 저평가돼 있지 않나 싶어서 무려 6,300만 원을 주고 구입을 하게 됐고요. 만약에 이 투자가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경매로 만약에 5천 초반대에 샀으면 이게 실패로 돼봐야 시세보다 저렴했기 때문에 큰 리스크는 없어서 오히려 그게 더 안전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요번에 제가 조금 리스크를 그래도 아는 매매로 들어간 이유는 그래도 지금 평균 시세 6,500만 원보다는 한 200만 원 정도가 좀 저렴했고, 그다음에 화장실과 그다음에 주방이 수리가 돼 있어서 깨끗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는 충분히 싸게 산 거다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마진은 보고 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최근에 알아본 바로 의하면 월세, 전세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물건을 내놓으면 바로 연락이 오는 약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매매 계약을 하고 자금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월세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세 광고를 하겠다는 분이 나타나서 가계약을 이미 진행을 했고요. 요번 달 말에 이제 이분이랑 이제 월세 계약을 이제 체결하고 이분이 전세권 설정을
요청하기에 이제 전세권 설정을 해드리기로 약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 물건 그래서 제가 요 6,300만 원을 주고 매매로 취득하게 된 이유예요. 그리고 이게 경매로 더 이상 이런 물건들이 또 나올 것 같지 않은 약간 이런 분위기 흘러갔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큰 이유가 어 민주당 쪽에서 대통령을 지금 하고 있었다가 지금 이제 제가 이 영상을 녹화하는 이 시기에는 어 보수 쪽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이 집권 여당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규제를 좀 완화하는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발표를 했고요. 물론 저도 이거를 구입할 때 그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방향성 로드맵을 보고 다주택자가 돼도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다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집을 하나 또 1주택을 또 취득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취득세가 어, 기준시가 1억 원이 넘는 거에 대해서는 중과를 하기 때문에 1억,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내에서 물건을 찾다 보니까 또 이쪽 지방, 이쪽 단지 쪽으로 또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진 같은 경우는 이쪽 서산 쪽도 굉장히 가까운데, 이 서산 요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산업단지가 많고요. 그 다음에 내년 말에 이제 개통되는 이제 그 서해선이 여기 홍성까지 연결되는데, 여기 당진에서는 여기 합덕, 여기 뜨나? 예, 여기 뜨네요. 이 서해선이 합덕 쪽에서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저거 구입할 당시에는 이 합덕역에 대한 가치보다는, 물론 당진으로 봤을 때 저 합덕역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제가 산 위치가 이쪽인데 아파트 위치가 이쪽인데, 여기에서 합덕역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쪽에서 이쪽 인주면에 있는 인주역으로 가는 게 훨씬 더 가까운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역을 이용하려면 서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게 이만큼을 더 미리 올라갈 수가 있어서, 북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서 이쪽에서 이제 인주역까지의 거리, 한 거리를 저번에 계산해 보니까 한 20분대 정도면은 인주역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인주역까지 가서 지하철 타고 올라가고, 약간 요럴 수 있는, 그래도 역세권 같은 건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근에 30분 내로 역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메리트가 매년 말이 되면은 이제 확고해지기 때문에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여기 보면 이제 성문 국가산업단지가 있는데, 여기도 기업들이 많이 차고 있어서 직장 수요는 확실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602 최근에 제가 갔을 때 잔금 치르면서 봤을 때 요거 해링턴 플레이스 에듀타운 요게 거의 다 지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겉에서 봤을 때 정말 너무 잘 지어가지고, 금액이 만약 비슷하다면 당연히 사람들이 중명 안 오고 이 해링턴 플레이스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지방 아파트다 보니까 지금 매물 나온 거 보세요. 엄청 많죠. 이게 다 거래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전월세는 잘 빠진 것 같아요. 전월세는 잘 빠지는 것 같아서 요거 같은 경우도 아마 전월세는 금방 다 나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여기 매매는 18개 있고 전세 2개가 있는데 아마 이거 전세도 금방 나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샀을 때 당시에는 월세가 없었고 전세도 하나밖에 없었는데, 제가 그래도 계약을 하고 다 끝내놓으니까 전세가 2개로 돼버리고 전세로 늘었고 월세가 하나가 더 생겼네요. 네, 이렇게 되고, 지금 이 중명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 구축이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인기도는 많이 떨어져요. 하지만 이 근처에 있는 이런 계획관리 지역에 있는 원룸 투룸보다는 그래도 시내에 가깝기 때문에 선호도는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의외로 기숙사로 많이 쓰이는 아파트다 보니까 결혼하신 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선호하지 않는 아파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가 그래도 가정이 있는 부부가 살 수 있기 좋은 이유가 바로 학교가 옆에 있어서, 유곡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학교로 갈 수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가 옆에 있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곡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근린생활시설, 근린상업시설 이렇게 돼 있고 의료시설 돼 있잖아요. 원래 여기가 서해종합병원이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이게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근데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병원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병원이 들어와야 이 근린생활시설이 이젠 지어지게 될 텐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지금 상황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거를 빈 땅으로 두진 않겠죠. 의료시설이 안 들어오면 뭐 다른 거라도 뭐 들어오게 되겠죠. 뭐 그냥 그런 생각으로 물론 되면은 양도 차익을 볼 수 있는 거고 되지 않더라도 월세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아직 지금 이게 택지화가 아직 잘 안 된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아직 도로가 만들어졌어요. 실제로 가보면 도로가 만들어졌는데 아직 도로 용지로 변경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게 그 분양과 관련해 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막아놨죠. 딱 이 현황상 봤을 땐 도로 정말 잘 빼놨는데 이거를 좌우를 다 막아놨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 주차하기 위해서 여기를 누가 막아놓은 걸 열어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막아놨어요. 도로를 사용을 못해요. 이게 제가 저기 슈퍼 가서 물어봤는데 여기가 이제 의료시설이 들어오고 상업지역이 이제 들어서서 건물을 져야 되는데 이게 뭐 시랑 뭐가 잘 안 풀려서 지금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행되면 이 중명 아파트 입장에서는 굉장한 양도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안 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아파트를 이제 취득하면서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굳이 중개사무소는 밝힐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도 좋은 물건을 그래도 저에게 중개를 해주셔서 그래도 6,300만 원이라는 금액에 깨끗한 아파트를 지금 취득하게 됐는데 이분 같은 경우 이거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피곤했던 게 제가 이거를 토요일 날 물건을 보고 다음 일요일 날 물건을 보고 다음 날 제가 계약금을 넣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월요일 날 전화를 해서 계약금을 넣겠다고 하니까 나중에 다른 사람이 오늘 두 번째 보는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계약금 넣는지 확인해 보고 말해주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계약금을 넣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올 사람 보여주고 그 다음 알려주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먼저 넣겠다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좀 황당해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죠. 전화를 걸어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업무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냐고, 제가 왜 당진까지 내려갔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공인중개사시면 상도가 있어야 되지 않냐고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분이 그러면 오후에 방문하게 다시 오겠다는 손님 취소시키고 저랑 계약한다고 계약금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계약을 어렵게, 진짜 어렵게 했던 것 같습니다. 와, 제가 생각해보면 좀 어렵게 진짜 집을 얻었고요. 그나마 이게 매매로 얻어서 집안을 깨끗하게 다 보고, 네, 화장실 상태나 주방 상태 깨끗하게 보고, 네, 얻어서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요. 제가 이거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해볼게요. 유공이. 자, 자, 이건 엘리베이터. 그 층에서 본 그 유공리 일대의 모습입니다. 이게 아까 그 해링턴 플레이스인가? 그거 요번에 8월에 입주하는 아파트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전에 기존에 있던 아파트예요. 지금 우편함도 많이 깨끗하고요. 아이고, 보시면은 이게 큰 방. 이게 큰 방이죠. 상태도 괜찮아요. 큰 방.
이건 밤에 찍은 겁니다. 이거는 밖에서 찍은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쪽, 복도 쪽.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싱크대 깨끗하게 닿지 않았어요. 깨끗하죠? 금방. 그럼 이게 뷰입니다. 시골 농촌 뷰인데도 아마 해도 괜찮게 드는 것 같고요. 엄청 잘 드는 건 아닌데 그래도 꽤 남 남동향 쪽이란 남동향 쪽인데 해는 잘 드는 편인데 여기 건물이 높다 보니까 조금 덜 드는 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곰팡이 하나 없고 괜찮더라고요. 여기 거실이고요. 거실. 화장실. 화장실이 일단은 굉장히 깨끗하게 수리가 돼 있어서 좋았습니다. 근데 수리한 지는 좀 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천장 몰딩은 옛날 건데 나머지는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의 색깔에 맞게 잘 리모델링 하셨더라고요. 그 여기 세탁기 놓을 수 있는 공간. 여기다가도 놓을 수 있고 저쪽 그 베란다에도 둘 수 있습니다. 이게 방들이고요. 이 붙박이장이고 이게 안쪽 바라본 모습입니다. 요 아파트죠. 요 아파트입니다. 요 아파트. 자, 이렇게만 하고 네, 이걸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제가 이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셀프로 진행을 했어요. 그 법무사비 아끼기 위해서 셀프로 진행했는데 기존 소유자분께서 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서 한 2천만 원 돈, 2천 몇백만 원 돈이 대출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이셔서 일단은 이거 상환 조건으로 해가지고 등기를 진행하기로 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에서 만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셀프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시려는 분들한테 조금 더 이미 인터넷에 정보가 잘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프 등기를 두려워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있었던 일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셀프 등기 해볼 만하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일단은 부동산에 방문을 해서 제가 가계약을 넣고서 계약금을 넣은 상태로 진행했기 때문에 계약서 사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계약서 원본을 만들어야 되니까 부동산에 가서 이제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를 써서 부동산, 그다음에 저 매수인, 그다음 매도인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서를 총 3장을 썼고요. 3장을 쓴 상태에서 그 다음에 확인한 게 매도인이 준비해온 주민등록 초본, 인감증명서, 그다음에 신분증 확인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감증명서 같은 경우는 진짜 발급한 게 맞는지 확인하고 매수인 저를 입력한 게 맞는지 확인하고 뭐 직접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 발급용이겠죠. 본인 발급 맞고 이렇게 돼서 요것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장소를 그 근저당권이 있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 소유자가 직접 창고로 가셔서 이 근저당권을 이거 말소해야 된다, 상환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은행에서 말소하게끔 도와주는데요. 여기 같은 제가 거래한 분 같은 경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증? 대출? 해준 물건이다 보니까 은행에선 해줬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껴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환을 은행으로 상환한 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제가 상환을 했습니다. 상환을 하고 이 신한은행에서 그거에 대한 이제 근저당권 말소를 해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제가 셀프로 근저당권을 말소하려고 했는데 이 매도인 분이 당진에 있는 그 은행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관증명서나 기타 서류 등을 준비를 해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그것까진 준비를 미리 안 했거든요. 당연히 이쪽 가서 다 처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러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냐 했더니 자기네들 법무사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거를 4만 원에 처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길래 어차피 말소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 매도자가 4만 원을 부담을 해서 말소 조건 4만 원을 부담해서 말소 처리 요청을 은행 측에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 확인이 된 다음에 그 상환한 거 이외에 남은 잔액을 매도인에게 넣어줬고요.
그런 다음 바로 주민등록 초본, 매도용 인감증명서 요거를 인도받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매도인과 중개사와 빠이빠이를 하고 그 다음에 찾아간 곳이 시청을 갔어요. 시청 세무과를 가가지고 취득세 신고한 다음에 취득세 신고 하니까 그 신고필증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고필증 드리고 등본 필요하다고 해서 등본 드리고 그러고 취득세 납부 그거 고지서를 받습니다. 그거를 받은 다음에 이제 은행에 가서 요거 납부하고요. 납부한 다음에 그 고지서에 도장 받아오고 그 다음에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고 그 다음에 등기시청 수수료 15,000원 요거 구입을 해서 그 다음으로 옮겨간 곳이 등기소입니다. 등기소에 가서 저 같은 경우는 등기소 점심시간이 걸려버려가지고 일단은 접수하고 이따 다시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접수를 하고 이따 다시 찾으러 갔죠. 가서 이제 필요 서류들을 순서대로 정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역마다 다른데 어떤 데는 그냥 서류만 주면 알아서 정리하시고 됐습니다 하는 데가 있고 근데 이 당진 같은 경우는 프린트물을 주더라고요. 이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그러고서 정리가 다 되면 접수를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세 수익용으로 했기 때문에 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원래 체결하려고 그랬는데 들어오신다는 분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겠대요. 지금 기존 집이 있으시니까 거기 전입신고를 뺄 수가 없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전세권 설정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세권 귀찮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전세권이라는 게 좀 부담스러워하는 임대인들이 많은데 뭐 딱히 그렇게 부담될 만한 요소는 아니거든요. 좀 번거로울 뿐이지. 그래서 그럼 전세권으로 보증금 얼마 하고 월세 계약해가지고 전세권 계약서랑 임대차 계약서를 두 개 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월세를 받기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 여기 부동산에서 이 매매 진행한 부동산에서 이제 전세도 그러니까 월세 계약도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어, 이분이 계속 임차인 쪽 편의를 좀 많이 봐주시려고 그러는 거는 다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잔금일 하루 전에 세탁기랑 냉장고를 먼저 넣는다는 게 어? 말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계약금을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기 전이라서 계약금을 정말 조금 받았어요. 20만 원 받았어요. 20만 원. 예. 보증금 10% 그러니까 뭐 20만 원이면 1% 받았네요. 보증금의 1% 받았는데 잔금 있기 하루 전날 세탁기랑 냉장고를 넣는다 그러길래 아니 잔금도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제가 번호키를 알려드리냐 얘기했더니 이 나이 많은 중개사분이라서 그런지 이거 뭐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는 둥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 이 유튜브 보시는 분이 만약에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은 리플 좀 달아주세요. 제가 맞다고 생각해도 좀 리플 좀 달아주세요. 아니 보증금을 20만 원밖에 안 받았는데 계약금으로 20만 원밖에 안 받았는데 잔금 전에 세탁기랑 냉장고만 먼저 넣겠다고 그러니까 번호키 알려주시겠냐. 저는 그래서 딱 거절했습니다. 이건 어렵다. 뭐 계약금을 뭐 200만 원 받은 것도 아니고 20만 원밖에 안 받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잔금 30일 어차피 내일이니까 30일 날 잔금 다 넣으시고 한꺼번에 이사하시라. 뭐 세탁기 냉장고를 뭐 급하게 넣을 필요 뭐 있냐. 같이 이사하실 때 하시면 되지 않냐. 얘기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 처리를 조금 본인 위주로 본인 편한 대로 조금 하시려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런 거는 되게 철저하게 하는 편인데 왜냐면 뭔가 리스크가 생기는 건 최대한 저는 피하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이게 편하게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솔직히 보증금 20만 원만 받고도 그냥 하세요. 냉장고 세탁기 먼저 넣으세요. 해도 문제될 거 솔직히 없어요. 왜냐면 착한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나쁜 사람들 그 1% 또는 0.1%가 걸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걱정, 요런 거는 무조건 돌다리 두드려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행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어, 아까 다주택자 얘기를 마저 더 하려고 합니다. 다주택자가 앞으로는 이제 보수 정권, 국민의힘 요 정권에서는 다주택자 뭐지? 다주택자들이 잠시만요. 멈춘 건가? 멈춘 거 아니네. 다주택자들이 조금 더 이제 집을 이제 취득함에 있어서 조금 더 숨통이 트였어요. 그리고 앞으로 취득세 중과 부분도 이젠 조금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엔 주택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구입하는 것도 리스크가 많이 이전에 비해 많이 줄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가 이제 똘똘한 한 채를 예를 들어 가지고 계시다가 어, 지방 쪽에 이제 물건을 가지고 계셔도 이전에는 주택을 하나 취득하게 되면 원래 주택에 대해서 다시 또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를 해줬는데 어, 타 지역 물건을 먼저 매도하고 1주택자가 되면 그 1주택을 실제로 보유한 기간을 계산해서 비과세 여부를 결정해 준다고 하니까 훨씬 더 나아진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앞으로 음, 지방 아파트 또 비규제 지역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은 분들은 일단 경매가 제일 좋고요. 근데 시간적 여유가 안 되면 저처럼 조금 싸게 나온 물건들, 그리고 주변 지역들 주변 지역들 동 물건들과 이제 비교를 해서 가격이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판단되는 물건을 이제 구입하시면 굉장히 어, 큰 또는 약간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떤 정책들을 바라보고 부동산을 구입하는 게 어,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오히려 빠를 수가 있어요. 지금 뭐 다주택자 규제한다 그런다 뭐 이런다 그런다 했을 때 물론 다주택자가 부담되시는 분들 이제 그 공시가액이 뭐 6억을 넘어서 뭐 종부세를 내야 된다는 등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공시가액이 내가 가진 명의 아파트가 너무 그렇게 공시가가 높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 당진 아파트를 취득하게 된 요 상황과 방법,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들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남겼고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성공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